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2019년 1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번 복원을 해봤고요.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삼아서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채점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도 설정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제 2019년 1회 때는요. 문제가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또는 17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었다 또는 중에서 약간 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관련도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좀 못하셨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론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변압계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자, 무슨 결선했대요? 네, V결선했대요. 여러분, V결선 여러분 도사죠. V결선이란 이야기 나오면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 이런 공식이 생각이 날 거예요.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다 라는 공식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P1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그렇지. 자, 단상 TR의 한 대의 용량이다 라고 단상 변압기의 한 대 용량이다 기본적인 공식 우리가 봤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이 11kW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유효 전력의 단위가 주어졌죠. 그다음에 역률이 0.8이고요. 효율도 좋습니다. 보통은 효율 안 줄 때도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효율을 줬어요. 0.85인 삼상 유도전동기를 운전한다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바로 P1을 물어보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대의 용량을 물어보고 나중에 우리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여러분 변압기 표준 용량 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 용량 표를 줬다는 것은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이 표에서 선정을 하라 이런 이야기겠죠. 뭐 이랬든 저랬든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단상 변압기 한 대가 있고 자, 단상 변압기 두 대가 있다고 할게요. 이 두 대를 여러분 무슨 결선한다는 거예요? V결선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V결선하면 이렇게 여러분 V결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TR이에요. 자, 얘도 TR이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전력을 공급한다. 누구한테? 바로 전동기한테. 근데 이 전동기가 네, 삼상 유도 전동기래요. 자, 그리고 이 전동기에 자, 역률이 0.8이고 자, 그다음에 효율이 얼마다? 0.85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랬을 때 이 변압기가 공급해야 하는 변압기의 공급 능력은 얘가 사용하는 만큼 얘가 카바를 쳐줘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전동기로 필요로 하는 그 입력 자체가 바로 이 변압기의 용량이 되는 거죠. 전체 용량이.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P1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P1은 어떻게 구해요? P1은 얘만 냅두고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P1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갑자기 왜 분모에 여러분, 여기 코사인 세타고 효율하고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지금 이 출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줬어요. 그 우리 변압기 용량할 때 단위를 뭘로 해요? 킬로 볼트 암페어를 하죠. 그래서 역률로 나눠줘야 돼. 그리고 효율 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효율도 나누자고 했었죠. 가끔 가다가 여기까지는 맞게 하고 효율을 꼭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얘는 입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을 어떻게 된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만 여러분 드륵 하고 대입하시면 얼마 나온다? 9.34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그럼 얘보다 높은 걸 표에서 선정하면 되겠죠? 그보다 높은 거 바로 이 단계 얼마가 있어요? 10이 있죠. 그래서 10 킬로볼트 암페어 선정한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문제에서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수험생들께서 아주 잘 풀 수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배전솔로 말단의 역률이 80%래요. 자, 그 다음에 삼상부와 변전소의 전압이 얼마래요? 6600V다. 그럼 변전소의 전압이 6600V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전단 전압도 줬나 볼까요? 아, 부하 측의 단자 전압이 6000V래. 그러면은 이 6000V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VR이라는 거죠. 와우, 이번 시험 문제 쉽게 나왔네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함께 줬습니다. 함께 줬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지, 전압가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전압가가 2인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6600에서 6000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죠, 600V가 되는 거지. 일단 전압 강화를 여러분 아직 문제 다 읽지도 않았지만 한번 구해봤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일 때 부하 전력은 얼마인가? 아, 여러분 P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전기설비 설계 시간이나 아니면 전력공학 시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뤘던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1.45mm래요. 아, R값이 1.4래.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1.8이래요. X가 1.8옴 줬고요. 기타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공식 있죠. 자, 전압 강화 근사식 있죠. 전압 강화 1인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의 X 탄젠트 세타라는 기본적인 전압 강화 근사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V는 여러분 송전단인지 수전단인지 표기를 제가 안 했죠. 네, 안 했으면 무조건 무슨 단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수전단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에다는 6000V를 넣으셔야 됩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문제에선 P를 구하는 거야. 바로 요 P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P만 냅두고 다 이항을 하면 이러한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몰 in인 앞에서 언급했던 전압 강화 600V가 되겠죠. 그 600V를 이렇게 살포시 얹어주시고 나머지 숫자들은 여러분 대입만 하시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계산한 게 여러분 뭘까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바로 여러분 와트예요.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여러분 물어봤다면 반드시 여기다 몇 승 해줘야 돼?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단위가 여러분 그냥 와트로 물어봤다면 10에 마이너스 3승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그쵸? 그냥 끝내셔도 되시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여기에 단위가 킬로와트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끝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저는 곱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3번 문제 역시 좀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입니다. 스포트 네트워크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을 세 가지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적으시면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해설 강의를 해드리면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거는 답이 안 돼요? 선생님 이거는 답이 안 돼요? 여러분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정답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트워크의 배전 방식, 이것의 특징 세 가지를 써라. 특징을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장단점을 세 가지 쓰라.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을 쓰라고 했으면 장점도 특징이 되고 단점도 특징이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수험생님들께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 저는 단점을 적었는데요. 그럼 저는 오답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니요, 오답 아니에요.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자,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무정전이지. 그래서 무정전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공급 신뢰도가 우수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그것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더라. 여러분,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부하의 추종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언급했던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부하가 여러분 이만큼 있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전력을 보내주는 건데 자, 부하가 시간에 따라서 증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전력 공급해주는 양도
따라서 어떻게 한다? 늘려준다. 요게 여러분 바로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 스포츠 네트워크 이 방식은 일회선 수전 방식이 아니죠. 다회선 수전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이 이야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통기기의 이용률이 또 향상된다? 그렇지. 외우기 어렵지 않죠? 운전 효율이 높고 전압 변동률도 작아진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안 적었는데요.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키워드만 이 중에서 여러분 3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정답이 되고요. 이런 문제 여러분께서 그냥 보너스로 한 문제 한번 맞춰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역시 변압기 용량에 관한 문제였어요. 변압기 용량 우리 전기설비 설계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했던 겁니다.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나누기보다 부등률, 그 다음에 역률로 또 나눠주면 전체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이것을 골자로 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 그림을 보고 종합 부하 역률이 90% 줬어. 오케이. 코사인 세타 0.9를 줬고요. 각 부하 군간의 부등률 값 줬어요. 얼마? 1.35 줬고요. 최대 부하의 얼마를 15%의 여유를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설계하라. 즉 여유계수죠. 그럼 15%니까 곱하기 얼마야 돼? 1.15를 곱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0.85 이렇게 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래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것도 이러한 식으로 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변압기 용량을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쵸? 변압기 표준 용량표에서 선정을 하면 된다.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 자, 변압기가 있고요. 각각의 부하가 있습니다. 자, 전등부하, 일반 동력부하가 있고요. 재밌는 건 여기 보면 하절기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동절기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여러분 여기 이제 수용률이에요. 자, 수용률인데 자, 얘는 전등에 해당하는 설비 용량, 일반 동력, 그 다음에 하절기와 동절기야. 그러면은 여러분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에다가 수용률만 곱하면 되죠. 이거에다가 수용률만 곱하면 돼. 그 곱한 것들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거든.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미스하시면 안 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변압기 용량은 원래 가장 작게 설계하는 게 가장 적당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하절기와 동절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딱 봐도 하절기가 훨씬 더 크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절기만 선택해서 얘를 설비 용량에 추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얘를 넣지 않냐? 얘까지 넣게 되면 너무 불필요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대하게 설비 용량이 선정이 돼서 변압기 용량이 필요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왜? 얘하고 얘는 동시에 여러분 틀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은 140kW를 기준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도 겨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절기 140kW에다가 0.8을 또 곱해요. 곱한 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계산한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역률과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지. 부등률로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유계수 15% 준다고 그랬으니까 1.15를 꼭 곱하셔야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게 했나? 자, 여기 전등이 있고요. 자, 여기 동력 있고요. 여기 하절기. 자, 여름부하. 자,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부하 간의 부등률 1.35 줬고 종합역률 0.9 줬죠? 마지막에 여유계수 얼마? 1.15까지 곱하시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빠바박 하고 두드렸더니 얼마 나온대? 290점 블라블라 나온대요. 자, 그럼 표에서 얼마짜리 선정하면 됩니까? 300짜리 선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V12, 즉 진공차단기의 특징을 쓰는 문제죠. 이것 또한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진공차단기의 단점을 써도 여러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V12 우리가 진공차단기를 V12라고 하죠. 자, 이랬을 때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형이고 자, 경량이다. 자, 불연성이다. 그다음에 저소음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선생님 저는 저소음이다라고만 적었는데 이거 정답이 안 되나요? 정답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 많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죠.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개폐가 가능하고 차단 성능이 우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신 우리 수험생님들 계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선생님 진공차단기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개폐서지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폐서지가 무진장 크다 라고 선생님이 적었는데 이렇게 적으면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고진공도 자, 진공 차단기이기 때문에 높은 고진공을 유지를 해야겠죠. 근데 이 유지를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애로사항이 있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네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6번 문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여러분 장점과 단점. 자, 장점을 네 가지 쓰고 양가로 2번은 단점을 뭐 2가지 써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광 발전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태양 에너지는 여러분 반영구적이겠죠. 네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한번 쭉 이것저것 적어봤어요. 다 모두 다 정답이 된다더라. 자, 태양광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설치가 가능하며 보수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을 못 적었어.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라도 보수가 용이 이렇게만 적어도 여러분 충분히 정답이 되고요. 자, 연료비가 절약된다. 즉 여러분 연료비가 절약된다 또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적으셨으면 또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산광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무인화 운전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장점이 되는데요. 사실 그 장점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광 발전의 이제 단점인데 여러분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즉 발전 비용이 여러분 발전소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건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의 밀도가 낮다. 이것 또한 여러분 단점인데 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STC 국제 표준에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밀도 방사조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로 기준 잡았냐면 1000와트 퍼 제곱미터. 요게 여러분 우리 표준 1사 강도야. 이걸 우리가 표준 1사 강도라고 그래요. GS라고 하는데 자, 뭐 이랬든 저랬든 표준 1사 강도가 제곱미터당 1000와트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 제곱미터당 들어온다라는 건데 여러분 얘가 뭐를 거쳐요? 그쵸?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인 모듈이 있겠죠. 모듈. 우리 모듈을 이제 PV라고도 하죠. 포토볼타익. 자, 이 모듈을 거쳐서 바로 DC 전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모듈에 변환 효율이 있어. 근데 그 변환 효율이 아무리 높아봤자 25%에서 한 30% 정도예요.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 맥시멈으로 가서 30%라고 치자고요. 30%라고 치더라도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는 얼마예요? 300와트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물론 이제 그 중에 또 여러분 인버터에 여러분 손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종합 설계 계수값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 얘기 빼더라도 요 정도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1000와트의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300와트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화 효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죠. 이처럼 태양광 에너지 밀도는 낮다. 자,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 발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일정한 발전량을 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서는 일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일조 시간이 중요한데 이 일조 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질 때도 많다더라. 구름이 끼거나 비가 많이 와. 그럼 그럴 때는 아예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발전이 안 될 수도 있다더라.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 장점 4가지, 단점 2가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